한국을 대표하는 순수 창작 동화 금관문화훈장 수상 작가인 강수천 선생님의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꽃씨 편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지은이 강수천, 그린이 이지아 우이, 출판사 통큰세상. 아동문학계에 큰 발치를 남긴 강수천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선생님은 마혜송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헌장을 만들었죠.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만든 소천 아동문학상은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알려졌어요. 한국 대표 순수 창작 동화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꽃씨. 엄마와 아빠는 신규가 그린 그림 한 장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림이라는 표정들입니다.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이건 당신의 시보다 더 알기 어려운 그림인데요 하며 아빠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야 우리 신규가 아빠보다 더 훌륭해야지 하고 아빠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금 신규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녁 때 아빠는 신규에게 신규야, 이 그림 제목이 뭐지? 제목이라는 게 뭐야? 이름 말이야. 동규, 남규, 신규 하는 이름 있잖아. 그림에도 어떤 걸 그렸다는 이름을 붙여줘야 하지 않니? 이름? 이거 밤에 나무들이 누워 자는 그림이야. 밤인데 해는 왜 또 그렸니? 해는 산속에 있지 않아? 하늘엔 별이 있고. 오라, 그러니까 산속의 밤이로군. 그제야 아빠는 신규가 그린 그림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속의 밤 그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고 산 밑에는 나무들이 잘라놓은 것 같이 가로놓여 있고 맨 아래 해가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그린 건 산 너머 저쪽 해가 숨어버린 바로 그 산속을 그린 것입니다. 저 깊은 산속에 사는 큰 나무들은 밤이면 우리 사람들처럼 누워서 새근새근 잠을 잘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아빠는 오래오래 신규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신규에게 신규야, 나무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누워서 자지는 않는단다. 그냥 서서 잔단다. 하고 가르쳐 주었더니 신규는 그럼 나무들은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난 그림에서라도 누워 자게 그렸으니까 내가 그린 나무들은 좀 편할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를 쓰는 아빠도 신규의 말엔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말 우리 신규가 아빠보다 더 훌륭해. 아빠는 이제 신규의 말에서 좋은 시를 생각했어. 시가 뭐예요? 좋은 노래 말이야. 곡조가 없어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말이야. 아빠, 한번 불러봐. 아빠는 곧 서서 자는 나무야, 밤에도 서서 자는 나무야, 다리 아프잖니?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참 재밌네. 신규가 손뼉을 쳤어요. 신규는 제가 그린 그림을 벽에 놓고는 나무가 누워서 잔다. 나무가 누워서 잔다. 해와 같이 누워서 잔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라는 어렵고 긴 시를 정말 쓰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돌고독 현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돌고독 어디서 나는 소릴까? 현이는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돌고독 틀림없이 책상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도둑놈이 들어와 책상 서랍들을 뒤지는 것일까? 떨거덕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라,
생쥐들이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장난을 치는 게지. 이렇게 생각하니 현이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이의 두 눈은 다시 동그래졌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 반짝빛이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냥개비를 켠 것 같은 빛입니다. 묵 하고 성냥개비를 성냥갑에 그으며 팍 하고 불이 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바로 책상 위에 그 빛이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빛깔이 환한 속이 보이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형 아가씨였습니다. 분홍 옷을 입은 아가씨로군. 현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환한 빛이 책상 위에 비쳤습니다. 또 하나의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아가씨입니다. 뒤이어 또 나타난 것은 하얀 옷을 입은 아가씨. 그 다음이 보라색 옷을 입은 아가씨. 그리고 또 연분홍 옷을 입은 아가씨. 어쩌면 저렇게 옷 빛깔들이 예쁠까? 현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며 가만히 누운 채 그 꼬마 아가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인형인가 했더니 저걸 좀 봐. 빙그레 웃네? 움직이네? 그럼 저건 인형들이 아니고 정말 산 아가씨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아가씨들이 책상 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왔는지 천사같이 날개 돋친 흰 사람들이 날아와 아가씨들의 머리 위를 빙빙 날고 있었습니다. 이야, 참 멋있구나. 현이는 정신없이 아가씨들과 천사 같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옆구리에 하얀 단지 한 개씩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 단지는 무엇을 쓰는 곳일까? 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분홍, 하양, 노랑, 연분홍, 그리고 보라 옷 입은 사람들은 흰 옷 입은 날개 돋친 사람들의 단지를 받아들더니 그곳에 무엇을 자꾸 갖다 담아 줍니다. 저게 뭘까? 보고 있는데 날개 돋친 사람들에게 단지를 다시 돌려줍니다. 단지 속에 무엇이 가득 찬 모양입니다. 단지를 받아들자 그들은 단지를 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쏴 하고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성냥개비 불이 바람에 꺼지듯 아가씨들은 하나하나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느덧 책상 위는 다시 처음처럼 깜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이도 그냥 다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현이는 문득 어젯밤 일이 생각나서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아무런 자리도 없습니다. 돌고독 돌고독 하던 일이 생각나 이번엔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어제 그대로입니다. 책상 서랍을 다시 닫으려다 현이는 문득 생각났는지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열심히 서랍을 뒤지더니 현이는 커다란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편지일까요? 아닙니다. 그 봉투에는 서투른 글씨가 씌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주소나 이름이 아닙니다. 봉숭아 씨, 민들레 씨, 채송화 씨, 해바라기 씨, 분꽃 씨, 코스모스 씨 이런 꽃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오라요.
꽃씨를 받아 넣어둔 꽃씨 봉투예요. 현이는 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조그만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봉투에는 한 가지씩 꽃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흰 봉숭아씨, 빨간 봉숭아씨, 같은 봉숭아씨에도 흰 것과 빨간 것을 따로 받아두었으니까요. 아, 어젯밤에 이 꽃씨들이 서랍 속에서 나와 춤을 췄구나. 하루바삐 땅속에 묻혀 고운 싹을 틔우고 예쁜 꽃들을 피워보고 싶은 모양이지. 그러고 보니까 그 날개 돋친 사람은 나비였나 봐. 어서 우리도 꽃밭을 일구고 꽃씨를 뿌려야지. 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꽃씨 봉투를 가지고 누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 우리 어서 꽃밭을 만들고 꽃씨 심어. 응? 너 벌써 그런 거 다 아니? 그래, 우리 오늘 꽃씨 뿌리자. 현이는 어젯밤 이야기를 누나에게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꽃씨를 심고 나서 하려고요. 꽃씨는 환상동화죠. 한밤중 책상 서랍에 나는 소리에 현이는 눈을 떠요. 성냥개비를 켠 것 같은 빛 속에서 색색의 옷을 입은 아가씨들이 나타나 춤을 추고 이튿날 아침 현이는 책상 서랍 속에서 꽃씨 봉투를 발견합니다. 어젯밤에 이 꽃씨들이 나와 춤을 춘 거라고 생각한 현이는 꽃밭에 꽃씨를 심기로 마음먹죠. 강소천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작품을 썼어요. 나무야 누워서 자라거라 꽃씨 두 편의 동화를 들려드렸었죠.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에 나오는 신규는 온종일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무들이 누워 자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무를 걱정하는 신규의 마음 이야기를 읽은 사람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드는 동화였어요. 엄마 아빠가 왜 신규 그림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는지, 아빠는 왜 신규가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